당신은 피아노를 다시 치지 못할 겁니다. 1984년 파리의 어느 병원. 의사의 냉정한 선고가 24세 최영희의 귓가에 메아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이미 구부러져 있었죠.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시골 소도시의 평범한 오후. 저는 최영희, 올해 72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인구 3만의 작은 소도시. 이곳에서 영희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오늘도 아이들이 하나 둘 학원으로 들어왔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지우야, 오늘 연습 많이 했니? 네. 바이엘 30번 10번 쳤어요. 8살 한지우. 제 학원에서 가장 어린 학생입니다. 재능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피아노를 좋아하는 아이죠. 지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건반 위를 더듬거렸습니다. 딩동딩동. 바이엘 30번. 가장 기초적인 곡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박자를 자꾸 놓쳤습니다. 지우야, 여기서 한 박 쉬는 거야. 자, 다시 해보자. 네. 제 손이 지우의 손을 덮었습니다. 함께 건반을 눌렀죠. 그때 문득 제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묘하게 구부러진 손가락. 40년 전의 상처였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났구나. 저녁 7시 학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재윤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늘 학생들 어땠소? 지우가 바이엘 30번을 드디어 완주했어요. 그래? 대단하네. 재윤 씨는 한의사입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죠.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긴급 속보 세계적 피아니스트 서준혁. 표절 및 성추행 논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준혁. 제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피아니스트 서준혁 씨가 다른 작곡가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폭로도 나왔는데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괜찮소? 준혁이가 어떻게 15년 전 준혁이가 제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30세였던 준혁은 재능은 있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1년간 무료로 가르쳤죠. 그리고 준혁은 국제무대로 나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혁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먼지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죠. 4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개의 금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1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1위, 1982년부터 1984년까지 3년 연속 유럽 3대 콩쿠르를 석권했던 기억. 손가락이 메달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나는 한때 천재였지. 24세 최영희, 동양의 천재, 피아노의 여신으로 불렸던 시절. 파리, 런던, 빈, 세계 각지의 무대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1984년, 그의 가을. 약혼자 강성진의 배신을 알게 된 날,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제 공연료로 번 돈으로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죠. 절망 속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 신경 손상. 피아니스트로서는 끝입니다. 빠른 폐시지는 불가능할 겁니다. 의사의 말이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무대 대신 시골 소도시의 작은 학원, 쇼팽 발라드 대신
바이엘.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선생님, 최영희 선생님 맞으시죠?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피아니스트예요. 김미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아, 뉴스에서 본. 네. 서준혁을 고발한 사람이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준혁 선배 일입니다. 망설여졌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제 제자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우리 학원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15년 전 서준혁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30세였던 그는 늦깎이 피아니스트 지망생이었죠.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음대도 안 나왔다고 했죠? 나이도 30인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피아노가 제 전부예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1년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준혁은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죠. 매일 10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만 하면 돼. 1년 후, 준혁은 국내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떠났죠. 선생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 실력이야. 준혁은 유럽에서 성공했습니다. 몇 년 후, 한국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죠. 가끔 TV에서 그의 연주를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제자가 저렇게 훌륭하게. 하지만 최근 몇 년, 준혁의 연주는 변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갑고, 기교는 뛰어나지만 영혼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음악을 잃어버린 거니?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방으로 갔습니다. 학원에 있는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 40년 동안 저는 이 피아노로 아이들만 가르쳤습니다. 제 연주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나는 아직도 칠 수 있을까?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띵. 쇼팽 녹턴 2번. 40년 전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빠른 패시지에서 막혔고 새끼손가락은 건반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을 걷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시 나는 더 이상 피아니스트가 아니야. 그때 남편 재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아니에요. 그냥 재윤 씨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치는 거 보니 반갑소. 하지만 못 치잖아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래도 당신 연주는 여전히 아름답소. 거짓말, 거짓말 아니요. 당신은 여전히 피아니스트요. 그건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 재윤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일 미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다음 날 오후 3시 학원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8세 정도로 보이는 순수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선생님, 김미나입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서울에서 왔죠? 네. 선생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미나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혁 일이라고 했죠? 네. 선생님, 사실은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2년 전부터 준혁의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하는 스승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이 변해갔다고 합니다. 선배는 음악을 잃어버렸어요. 음악을? 네. 처음엔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과 명예만 쫓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상업 광고에 출연하고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고 심지어 다른 작곡가의 편곡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슨 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거군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만 매장당했어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다 서준혁 편이에요. 내가 꼬셨다. 유명세 노린다. 이런 말들만 들어요. 그래서 내게 온 거군요. 네. 선생님이 서준혁 선배의 스승이시잖아요. 제발 선배를 좀 깨우쳐 주세요.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선생님께 배울 때는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이끈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미나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40년 동안 음악계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준혁은 제 제자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준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15년 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아직 이 번호를 쓸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여보세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보다 더 낮고 지쳐 있었죠. 준혁아, 나다. 누구세요? 최영희.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선생님, 어떻게? 뉴스 봤어. 그리고 미나라는 학생도 만났고. 준혁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바빠서요. 바쁜 건 알아. 그래도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선생님, 이제 와서 뭘? 서울로 올라갈게. 내일 내 연습실로 갈 테니 기다려. 선생님, 정말 바쁘다니까요. 준혁아,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스승이 오겠다는데 제자가 거절하는 법이 있니?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40년 만에 가는 서울이었습니다. 재윤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꼭 가야 하오? 네, 제 제자니까요. 무리하지 마시오. 당신, 손도 좋지 않잖소. 괜찮아요. 그냥 대화만 하고 올게요. 그래도 조심하시오. 재윤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 산, 작은 마을들. 제가 4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세계였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4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쳤던 그곳으로. 기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982년 22세의 저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 여성 최초였죠. 동양에서 온 천재, 피아노의 여신. 유럽 언론이 저를 극찬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연달아 석권했습니다. 세 개가 제 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강성진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 축하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오빠, 덕분이에요. 성진 오빠는 제 매니저이자 약혼자였습니다. 5살 연상, 음대 선배였죠. 제가 유학 갈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파리에 살까요? 그럼 좋겠네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1984년 가을, 어느 날 우연히 성진 오빠의 호텔방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오빠는 지금 출장 중인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 앞에 섰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성진 오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영희 씨, 오빠, 이게 무슨... 여자는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금발, 파란 눈. 영희 씨,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예요? 도망쳤습니다. 호텔을 뛰쳐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정신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꽝,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에어백이 터졌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오른손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으악,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실, 새끼손가락 골절, 신경 손상입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피아니스트시죠? 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른 패시지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퇴원 후 성진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영희 씨,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이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당신 이제 피아노 못 치잖아요. 그럼 우리 관계도 의미 없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제가 다치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통장 좀 봐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공연료로 번 돈이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업 자금으로 좀 썼어요.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한 가족 아니에요? 결혼 아까 끝내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죠. 성진 오빠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을 버는 도구였던 겁니다. 파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은 수군거렸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최영기. 갑작스러운 은퇴. 손가락 부상으로 연주 불가. 약혼자와 결별.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24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부모님 댁에 틀어박혔습니다. 피아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재윤 씨를 만났습니다. 손가락 부상이시군요. 침으로 좀 나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씨는 과묵했습니다. 제 과거를 알면서도 묻지 않았죠. 그게 좋았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소도시로 왔습니다.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바이엘을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무대 대신 소박한 일상, 쇼팽 발라드 대신 바이엘.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만에 서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현대적인 거리. 내가 떠난 서울은 이렇지 않았는데 택시를 타고 준혁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건물.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이런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서준혁 개인 연습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제자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준혁이 나타났습니다. 15년 전보다 더 세련되어 있었죠. 명품 정장, 정돈된 헤어스타일. 하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들어오세요. 연습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스타인의 그랜드 피아노가 중앙에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준혁의 수상 트로피와 사진들이 가득했죠. 연습실이 좋구나. 네. 뭐 마실 거 드릴까요? 물 한 잔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물을 건네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왜 오셨어요? 너를 보러 왔지. 15년 만이잖아. 그냥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나를 만났어.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 애가 선생님한테도 갔군요. 준혁아, 사실이니? 뭐가요? 미나가 말한 것들, 표절, 성추행.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선생님도 그 애 말을 믿으세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니? 거짓말은 아니지만 과장된 거예요. 과장.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몰라요. 이 바닥이 얼마나 치열한지. 표절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편곡이었어요. 원곡을 제 스타일로 재해석한 거죠. 원작자 동의는 받았니? 그건 받지 않았구나. 선생님. 그런 거 일일이 다 물어보면 음악 못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미나일은?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그건 정말 오해예요. 레슨 중에 자세 교정하느라 어깨를 잡았을 뿐이에요. 그걸 갖고 성추행이라니. 미나는 여러 번 있었다고 했어. 선생님, 왜 제 말은 안 믿으시고 그 애 말만 믿으세요?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나의 눈을 봤으니까. 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어.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힘들어요. 모든 계약이 취소되고 공연도 다 캔슬됐어요. 업계에서 저를 매장시키려고 해요. 그게 내 잘못 때문 아니니? 제 잘못이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선생님처럼 시골에서 바이엘이나 가르치며 살 순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아, 죄송해요. 그 말은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 진심이겠지.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피아노 좋은 거구나. 네, 스타인의 최신형이에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뭐 하시려고요? 연주 좀 해보려고. 선생님이요? 손가락이. 그래, 망가졌지. 하지만 한번 쳐보고 싶구나.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쇼팽 녹턴 2번. 첫 음을 눌렀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손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패시지에서 막혔고 새끼손가락은 건반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쳤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마지막 침묵.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때? 형편없지? 아니에요. 아름다웠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혁아, 저는 음악이 뭔지 잊어버렸어요. 돈과 명예만 쫓았어요.
선생님께 배웠던 건 다 잊어버렸어요. 준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45세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찾으면 돼. 어떡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 준혁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선생님, 저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제 늙었어. 너를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방금 연주 들었잖아요. 선생님은 여전히 위대한 피아니스트예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73세 정도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노신사. 하지만 저는 그를 알았습니다. 40년 전 저를 배신했던 그 사람. 준혁, 무슨 일이야? 왜 스케줄도 안 받고? 성진이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영희 씨, 오랜만이네요. 성진 씨. 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는 왜? 제자를 보러 왔죠. 당신은 뭐 하러 왔어요? 난 준혁 매니저야.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이 준혁 매니저라고요? 그래. 15년 전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준혁이 변한 이유, 상업주의에 빠진 이유, 모두 강성진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준혁을 망쳤군요. 망쳤다니, 무슨 소리야? 난 준혁을 스타로 만들었어. 스타가 아니라 상품으로 만들었죠. 성진이 비웃었습니다. 영희 씨, 아직도 순진하네. 이게 현실이야. 음악도 결국 비즈니스야. 비즈니스라고 해서 영혼을 팔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영혼. 그딴 거로 돈 벌어? 40년 전에 당신도 배웠잖아. 현실은 냉정하다고.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40년 전에도 저를 이용했죠. 지금은 준혁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 서로 윈윈하는 관계지.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강 대표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준혁, 정신 차려. 지금 내가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는지 알아? 이 할머니 말 들어봤자 아무것도 해결 안 돼. 할머니라고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대표, 저는 이제 할머니가 맞아요. 하지만 준혁의 스승이기도 하죠. 스승? 하하. 40년 동안 시골에서 숨어 살던 사람이? 그래요. 숨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뭐, 저는 성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석 달 후, 자선 음악회를 열겠어요. 음악회? 누가? 접니다. 제가 무대에 서겠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거야. 그리고 그 무대에서 보여줄 거야. 진짜 음악이 뭔지. 성진이 비웃었습니다. 영희 씨, 정신 나갔어? 당신 손가락 망가진 거 잊었어? 40년 동안 무대에 안 섰잖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낼 거예요. 불가능해.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끝났는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준혁, 너도 같이 하자. 저요? 너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 돈과 명예가 아니라 음악으로.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성진이 소리쳤습니다. 준혁, 정신 차려. 이 할머니 따라가면 너 정말 끝나. 이미 끝났어요. 강 대표님, 당신 때문에. 준혁이 성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일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해지하죠. 뭐, 지금 날 버리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성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해봐. 하지만 후회할 거야. 내가 이 업계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성진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준혁만 남았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할 수 있어요? 석 달 만에?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40년의 공백, 망가진 손가락, 72세의 나이, 모든 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지. 그게 스승의 역할이니까.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석 달, 길지 않아. 준비 많이 해야 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것.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래서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물며 준혁과 함께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준혁의 연습실에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40년 만에 다시 피아노와 마주했습니다. 첫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곡을 연주하실 거예요? 쇼팽 발라드 한 번. 발라드 한 번이요?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쇼팽 발라드 한 번은 피아노 레퍼토리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에 속합니다. 빠른 패시지, 복잡한 아르페지오, 강인한 옥타브 연주. 모두 제 새끼손가락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죠. 알아. 하지만 이 곡을 쳐야 해. 왜요? 40년 전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거든. 그때 완성하지 못했어. 이번엔 끝까지 쳐야 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첫 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습. 일주일.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통증이 왔습니다. 특히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심했죠. 선생님, 쉬셔야 해요. 손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계속해야 해. 선생님, 준혁이 악보를 덮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영구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어요. 준혁아, 선생님이 무대에 서셔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난 72살이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돼.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손을 봤습니다. 부어 있었고, 새끼손가락은 더 구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연습 2주차. 재윤 씨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 걱정돼서 왔소.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재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괜찮아 보이요? 손은 봉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이건 연습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순자 씨, 재윤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오. 하지만 손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까지 해야 하는 거요? 저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소.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어요. 재윤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저는 그냥 다시 한번 무대에 서고 싶을 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 몸이 먼저요. 재윤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김미나가 연습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미나, 어떻게 여기를? 서준혁 선배한테 들었어요. 선생님이 공연 준비하신다고.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미나야, 고맙지만, 선생님, 제가 선생님 손이 되어드릴게요. 뭐,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안 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대의 피아노로 같이 연주하면 어떨까요? 이대 피아노? 네. 듀엣 형식으로요. 선생님이 못 치시는 부분을 제가 보완하는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부담도 줄고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그건 제 힘으로 완성해야 하는 건데. 선생님,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게 뭐가 있니?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선생님이 용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요. 미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알겠어. 같이 해보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미나도 함께 연습했습니다. 이대의 피아노, 저와 미나, 스승과 제자가 아닌 동료로서. 하지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진이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죠. 먼저 공연장 임대를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이미 예약이 찼습니다. 하지만 예약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공연장이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분명 강성진의 압력이었죠.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2세 할머니 피아니스트의 무모한 도전. 40년 만에 복귀. 과연 가능할까? 손가락 부상으로 은퇴한 피아니스트. 무대 복귀 강행. 모두 조롱하는 톤이었습니다. 준혁이 분노했습니다. 강 대표 지시예요. 언론을 매수한 거예요.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준혁아, 진정해.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모두가 조롱하는데 결국 작은 공연장을 겨우 구했습니다. 대학로의 소극장. 객석 200석. 40년 전 수천 명 앞에서 연주했던 제게는 초라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공연장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곳에서 다 거절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선생님 팬이었어요. 40년 전 선생님 연주 LP 가지고 있어요. 정말요? 네. 쇼팽 녹턴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연주를 다시 들을 수 있다니.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연 일주일 전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과 미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하지만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텨줘. 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연을 사흘 앞두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나가 쓰러진 겁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미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리했구나.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공연은 3일 후인데 미나가 울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망쳤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푹 쉬어. 병원을 나오며 준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미나 없이는. 나 혼자 해야지. 혼자요? 선생님 손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해야지. 연기할 순 없어. 준혁이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얘가
네. 제가 미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대 피아노로 선생님을 보조하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혁아, 선생님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그날부터 준혁과 저는 밤낮 없이 연습했습니다. 이대의 피아노, 스승과 제자가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제가 아르페지오를 받쳐드릴게요. 그래, 좋아. 이 부분은 제가 옥타브를 쳐드릴게요. 고마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준혁의 연주에서 15년 전의 순수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돈과 명예를 벗어던지고 순수하게 음악을 대하는 모습. 준혁아, 내 연주 정말 좋아졌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진짜 음악이 뭔지 다시 알게 됐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공연 전날 밤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성진이었습니다. 영희 씨, 왜 왔어요? 내일 공연 취소해. 싫어요. 영희 씨, 이건 당신을 위한 충고야. 내일 무대에 서면 창피만 당할 거야.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성진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40년 전 일. 미안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다 용서될 것 같아요? 아니, 용서받을 생각은 없어. 다만,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다는 건 인정해. 알고 있었으면 왜 그랬어요? 돈 때문이었어. 당신이 너무 순수했어. 이 바닥에서는 순수함으로 살아남을 수 없거든. 그래서 준혁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미안해. 하지만 준혁은 성공했잖아. 성공? 영혼을 팔고 얻은 성공이? 영혼이든 뭐든 성공은 성공이야. 저는 성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살 거예요. 영희 씨, 그리고 준혁도 이제 당신과 다른 길을 갈 거예요. 성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해봐. 하지만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성진이 돌아서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얼굴, 주름지고 늙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40년 전, 그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40년 만의 무대. 손을 봤습니다. 붓대로 감긴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오늘 연주할 겁니다. 재윤 씨가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준비됐어요. 긴장돼요? 엄청. 하지만 설레요. 재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해낼 거요. 내가 아는 순자 씨는 뭐든지 해내는 사람이니까. 고마워요, 여보.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후 3시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제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준비됐니? 네.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미나도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와 있었습니다. 미나, 너 왜 나왔어? 선생님 연주 못 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몸은 괜찮아? 네. 약 먹고 왔어요. 걱정 마세요. 무대 뒤 대기실. 이대의 피아노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손님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객석은 어때요? 반쯤 찼어요. 반. 200석 중 100석. 40년 전 같았으면 실망했을 숫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했습니다. 100명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무대 오르기 10분 전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했던 파리의 무대, 수천 명의 박수,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이제 다시 시작이야.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5분 남았어요. 그래, 나갈게. 선생님, 응, 선생님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나도, 그래. 내가 내 제자여서 자랑스러워. 준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늘 멋진 공연 만들어요. 그래.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스태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입장하시죠. 복도를 걸어 무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의 무대. 커튼이 열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객석이 보였습니다. 100명쯤의 사람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도 옆에 피아노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 있었습니다. 첫, 띵. 쇼팽 발라드 한 번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음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하고 서정적인 시작. 쇼팽 발라드 한 번의 도입부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녹아든 터치. 불완전했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흐르고 화음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빠른 패시지. 제 새끼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하지만 준혁이 바쳤습니다. 옆 피아노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마치 하나의 피아노처럼 스승과 제자가 만들어내는 하모니. 연주하는 동안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파리의 마지막 무대. 그때도 이 곡을 연주했었죠. 완벽했던 그날의 연주. 하지만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기교는 완벽했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불완전하지만 따뜻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답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계속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을 깨는 외침이었습니다. 곡의 중간 부분. 격렬하고 드라마틱한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강인한 옥타브 연주가 필요한 섹션. 제 손가락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준혁이 있었습니다. 저는 멜로디를, 준혁은 베이스를. 두 피아노가 하나가 되어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이 공연장을 휘몰아쳤습니다. 강렬하고 압도적인 사운드. 객석의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완전히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왔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를 악물고 계속 쳤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빨갛게 보였습니다. 혹시 피가? 아니,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준혁이 제 표정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해. 멈추지 마. 준혁이 이해했습니다. 더 강하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제 약점을 보완하며.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객석. 72세 할머니가 무슨 연주를. 하지만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중년 여성.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뒷줄에 젊은 남자. 팔짱을 끼고 있다가 풀었습니다. 맨 뒷줄의 노신사.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음악이. 객석 한가운데 재윤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년간 저와 함께한 남편. 제가 피아노를 포기했을 때도, 시골에서 아이들만 가르칠 때도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 준 사람. 재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여전히 피아니스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온 미나. 맨 앞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참석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무사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스승이 무사히 연주를 마치길. 그리고 스승의 음악이 세상에 닿길. 미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고발했던 서준혁 선배가 스승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주하는 모습. 그리고 72세의 스승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곡의 절정. 가장 어렵고 격렬한 부분. 양손 모두 강인한 연주가 필요한 섹션. 제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옆에서 준혁도 함께 두 피아노가 폭발했습니다. 음악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평생 마지막 연주야.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40년의 40년의 그리움, 40년의 사랑, 모두 음악 속으로. 그때 공연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강성진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실패했겠지. 하지만 음악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교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전 영희의 연주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왜 그녀를 사랑했는지, 왜 그녀의 음악이 특별했는지 이제야 기억났습니다. 영희 씨, 무릎이 꺾였습니다. 뒤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전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곡이 절정을 지나 코다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서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부분. 제 손가락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건반. 하지만 아름다운 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의 연주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스승을 지켜주는 제자의 헌신. 마지막 화음. 두 피아노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완벽한 조화. 그리고 마지막 띵. 연주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초간의 완벽한 침묵.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반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40년 만의 무대.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무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까.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 순식간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 브라보, 브라보. 함성이 터졌습니다. 100명의 관객이 200명처럼 크게 박수쳤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을 봤습니다.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팠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행복이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준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인사했습니다.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겨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준혁과 스태프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대기실로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의사 불러요.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냈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재윤 씨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요. 무대에서 쓰러지셨소. 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연주, 박수. 그리고 연주는 잘 끝났나요? 재윤 씨가 웃었습니다. 잘 끝났다니요. 대성공이었소. 정말요? 문이 열리고 준혁과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다들. 제가 좀 무리했나 봐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최영희 선생님, 과로와 손가락 손상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손가락은 어떻게 됐나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끼손가락 뼈에 위세 골절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대도 손상됐고요. 그럼 더 이상 피아노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문적인 연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준혁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수많은 글과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72세 피아니스트의 감동 무대, 40년 만의 복귀, 전설의 부활,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연주. 누가 올린 거야? 관객들이요. 다들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 연주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손으로도 계속 치는 모습. 준혁과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 조회수가 벌써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 네. 그리고 댓글 보세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계속 치는 모습. 대단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감동과 응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화제예요. 미나가 다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설의 피아니스트 최영희. 40년 만에 무대 복귀. 손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감동의 연주. 제자 서준혁과의 협연. 스승의 헌신.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최영희 선생님의 연주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음악가의 정신입니다. 랑랑. 40년 전 선생님의 연주를 LP로 들었습니다. 오늘의 연주는 그때보다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마르타 아르에리치. 나이와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음악. 모든 음악가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바렌보임.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선생님. 전 세계가 선생님 연주에 감동받았어요.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성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영희 씨, 무슨 일이에요? 성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제 당신 연주를 봤어. 그리고 깨달았어.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돈과 명예만 쫓으며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살았는지. 당신은 옳았어. 음악은 영혼이야. 내가 그걸 잊었어. 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 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 저는 성진을 봤습니다. 40년간 미워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해 보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영희 씨, 용서할게요. 40년은 너무 길잖아요.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성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준혁을 완전히 놓아주세요. 더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혁과의 계약은 이미 파기됐어. 그리고 나도 이제 은퇴할 거야. 은퇴요? 응. 70년을 살며 잘못된 길을 걸었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성진이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영희 씨, 40년 전 당신과 결혼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앞을 보세요. 성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후 수많은 공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술의 전당, 롯데 콘서트홀, 심지어 해외 공연장들까지. 선생님,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 제안이 왔어요. 준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파리? 네. 40년 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서셨던 그 무대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파리.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났던 곳. 하지만 제 손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정말 은퇴하셔야 해요. 한 번, 마지막 한 번의 기회 하겠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응. 파리에서 시작했으니 파리에서 끝내야지. 준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상업 광고를 모두 거절하고 TV 출연도 그만뒀습니다. 대신 무료 자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양로원에서 연주해요. 양로원? 네. 음악은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돈 낼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리고 미나를 정식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미나,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선배님, 아니, 이제 선배님 아니야. 같은 음악가로서 존중하고 싶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또한 과거의 비리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표절은 제 잘못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무신경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악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진정한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그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서준혁. 용기 있는 고백. 진정한 반성. 새로운 시작. 준혁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는 스타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가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40년간 시골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지우를 비롯한 아이들이 경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너희들 어떻게? 선생님 뉴스 봤어요. 선생님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셨대요. 저희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유명한 피아니스트 될래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지우야,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음악을 사랑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재윤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40년간 가르친 아이들 모두 당신을 존경하오. 그래요? 그럼 당신은 훌륭한 스승이었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드디어 파리 공연이 확정되었습니다. 2달 후 파리 오페라 하우스. 선생님, 티켓이 전부 매진됐대요. 매진. 네. 2,000석이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40년 전에는 200석도 채우지 못했는데 이제는 2,000석이 매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제가 바뀐 것일지도 모릅니다. 준혁, 미나, 같이 가자. 저희도요? 응. 우리 함께 파리 무대에 서는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 사람의 협연.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갈 마지막 무대. 2달 후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는 파리.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났던 그곳. 준혁과 미나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재윤 씨도 함께였습니다. 긴장돼요? 네. 떨려요. 괜찮을 거요. 당신은 할 수 있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번 공연 후에는 손가락을 완전히 쉬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 손상이라고.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후회 없이 끝내자. 파리 샤를 드골 공항. 40년 만에 밟는 파리 땅.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기자들이에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선생님, 40년 만에 파리로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감회가 남다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시작했고,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이번 공연이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손가락 상태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자 서준혁, 김미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음악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거리,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기, 저 카페. 왜요? 선생님, 40년 전 성진 오빠랑 자주 가던 곳이야. 카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연 전날 리허설을 위해 파리 오페라 하우스로 갔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4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섰던 무대. 와, 정말 크네요. 미나가 감탄했습니다. 당연하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연장 중 하나야.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3대의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3대요? 응. 이번엔 우리 셋이 함께 치는 거야. 새로운 편곡이었습니다. 쇼팽 발라드 한 번을 3대 피아노로 재해석한 버전. 선생님이 멜로디를, 제가 화음을, 미나가 베이스를 맡는 거예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완벽한 조화가 필요해요.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3대의 피아노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운 사운드였습니다. 하나의 피아노보다 훨씬 풍성하고 깊었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미나가 흥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선생님. 준혁도 감탄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드디어 공연 날 파리 오페라 하우스는 만석이었습니다. 2,000명의 관객,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무대 뒤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구부러진 새끼손가락. 하지만 오늘은 걱정 없었습니다. 준혁과 미나가 함께니까. 선생님,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저,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15년 전 제가 처음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받은 메달이에요. 왜 이걸 내게? 선생님 덕분에 받은 거예요. 선생님 것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입장 시간. 세 사람이 함께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2,000명의 관객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아직 연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저를 환영하는 박수였습니다. 40년 만의 귀환을. 객석을 봤습니다. 앞줄에 재윤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놀랍게도 강성진도 있었습니다. 성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대의 피아노 앞에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앙에 제가, 왼쪽에 준혁, 오른쪽에 미나.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시작하자.
첫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3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조화. 쇼팽 발라드 한 번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 멜로디 위에 준혁의 화음이 쌓이고 미나의 베이스가 받쳐졌습니다. 완벽한 균형. 스승과 제자들의 호흡. 40년의 세월이 녹아든 음악.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격렬한 패시지. 3대의 피아노가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사운드. 객석의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한을 푸는 의식이었습니다. 고개의 절정. 제 새끼손가락이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준혁과 미나가 받쳐주니까 제가 못 치는 부분을 그들이 채워줬습니다. 완벽한 팀워크. 이게 진짜 음악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협력. 코다 부분. 조용하고 서정적으로 마무리되는 섹션. 3대의 피아노가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마지막 화음. 완벽한 조화. 그리고 마지막 띵. 연주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7초간의 완벽한 침묵. 모두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 2,000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앙코르. 함성과 박수가 공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꽃다발이 무대로 쏟아졌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재윤 씨도, 강성진도, 모두. 박수는 10분, 15분, 20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혁과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객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예술 감독이었습니다. 최영희 선생님. 네, 선생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금메달이었습니다. 이것은 파리 음악 명예 대상입니다. 음악에 일생을 바친 예술가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저에게요? 그럼요. 선생님은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메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후회 없이 무대를 내려와 대기실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언론, 팬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전설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했습니다.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재윤 씨가 사람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피곤하시니 내일 뵙시죠. 사람들이 나가고 준혁과 미나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너희 덕분이야. 저희야말로 선생님 덕분에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스승과 제자, 이제는 동료이자 가족. 조용해진 대기실에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강성진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들어오세요. 성진이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영희 씨, 오늘 연주.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4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다 용서했어요. 고마워. 그리고 축하해. 고마워요. 성진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40년 전에 당신한테 줬어야 했어.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혼 반지였습니다. 이건 당신한테 청혼할 때 샀던 거야. 근데 횡령한 돈으로 산 거라. 결국 못 줬어.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어. 의미는 없지만 저는 반지를 받습니다. 40년 전이라면 이 반지를 받고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지세요. 뭐
저는 이미 행복해요. 재윤 씨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음악이 있어요. 성진이 반지를 도로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당신도 이제 행복하세요. 앞으로 남은 인생. 그럴게. 고마워. 영희 씨. 성진이 나갔습니다. 40년의 악연이 마침내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밤 에펠탑 앞에 섰습니다. 재윤 씨와 함께 40년 만에 다시 왔소. 네. 그때는 절망 속에 떠났는데 이번에는 승리하고 떠나네요. 승리? 응.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에펠탑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 재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고생 많았소. 여보도요. 40년 동안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요. 당신은 내 아내니까. 우리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를 떠나며 창밖을 봤습니다. 잘 있어, 파리. 이제 정말 안녕. 더 이상 돌아올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냈으니까. 한국에 도착하니 공항에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선생님, 환영합니다. 감동했어요.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제게 팬이 생긴 겁니다. 72세에 파리 공연 후 6개월. 저는 다시 영천의 작은 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은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경고대로 완전히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우가 학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오늘 바이엘 40번 배울 거예요? 그래. 준비됐니? 네. 지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서툰 손놀림. 하지만 열정만은 가득했습니다. 지우야, 음악은 완벽하게 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마음을 담아 치는 거야. 내 진심을 담아서. 네. 지우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저는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레슨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서준혁 피아니스트, UN 평화대사로 임명. 준혁이 세계를 누비며 평화 콘서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나 피아니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 미나는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두 제자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레슨 마이너스 72세 피아니스트의 기적. 전 세계에서 개봉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피아노 위에는 여러 메달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세계 금메달, 그리고 파리 음악 명예대상. 더 이상 서랍 속이 아닌 햇빛 아래에서. 재윤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뭐 생각하오? 그냥 만족스러워요. 후회는 없소? 전혀요. 저는 행복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제자들이 제 음악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레슨입니다. 음악은 끝나지 않는다. 세대를 넘어 계속된다.